자이언츠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소식들을 정리하면서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답답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마도 둘 다였을 겁니다. 2025년 11월 18일과 19일 단 이틀 사이에 쏟아진 뉴스들은 롯데, 자이언츠라는 팀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구단은 새 감독 부임과 동시에 80억 원짜리 선물을 안겨주는데 어떤 감독은 3년 연속 단 한 명의 FA 선수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비상 시상식에서 9개 부문 톱3에 롯데 선수가 단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것도 올해만이 아닙니다. 2년 연속입니다. 하지만 구단이 움직이지 않는 동안에도 선수들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일본 미야자키에서 땀을 흘리는 선수들이 있었고 155.6km 강속구로 존재감을 증명한 파이어볼러가 있었고 새로운 외국인 선수 영입설이 조용히 떠돌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감독의 요청을 묵살하고 FA 시장에서 손을 놓은 채 내부 전력만으로 2026 시즌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 답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5가지 핵심 이슈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단이 감독의 목소리를 어떻게 무시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구단과의 충격적인 비교입니다. 세 번째는 80억짜리 유격수를 왜 포기했는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 바로 수비력의 민낯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그래도 남아있는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롯데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조직에서든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리더가 방향을 제시하는데 조직이 그 반대로 움직일 때입니다. 롯데 자이언츠에서 지금 정확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태형 감독, 두산에서 한국 시리즈 우승을 이끌었던 명장이죠. 2024년 롯데에 부임했을 때 팬들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이제 달라질 거야. 명장이 왔으니까. 하지만 2인24 시즌도 2025 시즌도 가을 야구는 없었습니다. 8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 실패.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성적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들어 구단 내부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에 따르면 김태형 감독이 구단의 FA 영입을 강하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감독이 원하는 건 명확했습니다. 즉시 전력이 될 수 있는 선수, 젊은 선수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베테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구단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노였습니다. 3년 전 170억 원 규모의 대형 투자 실패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강남, 노진혁, 한현희를 잇따라 영입하며 당시 모그룹에 190억 유상증자 지원까지 받았지만 투자 효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지금도 구단 운영에 부담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연봉 구조가 계약 후반부로 몰려있어 셀러리캡 운영도 빠듯해졌습니다. 올해 들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거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결국 FA 시장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감독은 윈 나우를 외치는데 구단은 리빌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일치는 시즌 중 반드시 충돌을 일으킵니다. 선수단은 메시지를 2개로 읽게 되고 조직은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김태형 감독을 데려온 것은 진짜 변화사였을까요? 아니면 보여주기식 이벤트였을까요? 프로야구에서는 새 감독이 부임하면 구단이 외부 FA 영입으로 취임 선물을 안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태형 감독은 부임 후 2년 연속 그리고 계약 마지막 해인 2026 시즌까지 합쳐 3년 연속 취임 선물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롯데는 정말 돈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롯데는 재정적으로 KBO 최상위권 구단입니다. 지주사의 지원도 안정적이고 관중 수입 역시 꾸준합니다.
단순히 돈 문제로 FA를 포기해야 했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보수적인 투자 기조, 그리고 실패한 계약에 대한 트라우마가 조직 전체를 덮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롯데에 필요한 건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 전력 보강입니다. 감독이 원하는 전력과 구단이 원하는 방향이 어긋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선수단입니다. 그리고 시즌이 끝났을 때 실패의 책임은 감독에게만 덮어 씌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롯데팬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던 모습인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런데 다른 구단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에서 더욱 충격적인 비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명암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릴 수 있을까요? 2025년 11월 18일 같은 날 두 개의 구단에서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는 축제 분위기였고 하나는 침묵이었습니다. 두산 베어스는 새 사령탑 김원영 감독 부임과 동시에 의미 있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두산은 FA 내야수 박찬호와 4년 최대 80억 원에 계약하며 새 감독에게 확실한 지원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박찬호가 누구입니까? KIA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해 통산 1088경기 중 994경기를 유격수로 소화한 정통 유격수입니다. 도루왕 2차례, 수비상 2차례, 골든글러브까지 수상하며 리그 최고 수준의 기량과 내구성을 모두 입증한 선수죠. 빠른 발과 넓은 수비 범위, 공격적인 주루 능력까지 갖췄습니다. 두산 관계자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젊은 선수들이 많은 내야에 안정감을 더해줄 것이라며 큰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박찬호 역시 어릴 적 꿈꾸던 두산 유니폼을 입게 돼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원영 감독에게는 이보다 더 든든한 첫 선물이 없었을 겁니다. 부임하자마자 80억짜리 선물을 받은 김원영 감독. 그는 이제 확실한 전력 보강을 안고 새 시즌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같은 날 롯데 자이언츠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FA 시장이 열렸지만 롯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찬호, 강백호 등 팀 전력에 도움이 될 만한 매물들이 있었지만 구단은 올해에도 지갑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프 시즌이 길게 남아있어도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년 전 170억 원 규모의 대형 투자 실패에 그림자가 짙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김태형 감독은 부임 후 2년 연속 취임 선물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올 시즌 3위에 머물다가 12연패의 수렁에 빠지면서 가을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죠. 전력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롯데는 현실적으로 가장 조용한 오프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감독의 데뷔를 한번 보세요. 김원영 감독은 박찬호라는 확실한 전력 보강을 안고 새 시즌을 준비합니다. 반면 김태형 감독은 제한된 환경에서 어떤 해법으로 전력을 다듬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같은 감독직인데 한 명은 80억짜리 무기를 받고 한 명은 빈손입니다. 같은 명장인데 한 명은 구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한 명은 요청조차 묵살당합니다. 이게 과연 공평한 경쟁일까요? 더 뼈아픈 건 박찬호가 원래 롯데가 원했던 선수였다는 사실입니다. 롯데도 박찬호를 영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금이 없어 뛰어들지 못했습니다. 1회 유격수 수비상 수상자를 그냥 보내야 했던 겁니다. 롯데의 움직임이 멈춘 겨울, 두 사령탑의 대비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상황에서 김태형 감독에게 우승을 요구하는 게 과연 합리적일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런데 박찬호를 포기한 롯데의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에서 그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결국 FA 시장에 나온 유격수 최대열을 외면했습니다. 롯데는 어떤 해법을 갖고 있을까요? 올 겨울 FA 최대어로 주목받았던 박찬호는 4년 총액 80억 원 조건에 두산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보장된 금액만 78억 원에 달할 정도로 특급 대우를 받았죠. 롯데는 끝내 박찬호를 외면했습니다. 올해 정규 시즌에서 7위에 머물렀던 롯데,
특히 김태형 감독의 계약 마지막 시즌을 앞두고 이번 FA 시장에서 큰 손이 될 거라는 예상이 나왔는데 예상외로 차분한, 아니 조용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롯데는 그동안 유격수라는 아킬레스건을 완벽하게 해결한 팀이 아니었습니다. 급기야 외국인 선수를 유격수로 영입했던 전례도 있죠. 2027년 롯데에서 뛰었던 외국인 유격수 딕슨 마차도가 롯데를 떠나면서 또 한 번 커다란 숙제를 안겼습니다. 롯데의 선택은 바로 FA 영입이었습니다. 2022 시즌을 마치고 FA 시장에 나온 노진혁과 4년 총액 50억 원에 계약했죠. 노진혁은 NC 시절이던 2022년 100일 타율 G80, 101일 안타, 15홈런, 75타점, 2도루를 기록한 선수였습니다. 펀치력을 갖춘 좌타 유격수가 FA 시장에 등장하니 롯데로선 당연히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롯데의 선택은 실패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노진혁은 롯데 입단 첫 시즌인 2023년 홈런 개수가 4개로 급감하더니 지난해에는 박승국에 밀려 백업을 전전했고 올해는 여러 부상으로 인해 8월 초에야 1군 무대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롯데의 뼈아픈 투자 실패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박찬호 영입전에서 발을 뺄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다음 기회에마저 앗아간 겁니다. 그렇다면 롯데는 어떻게 유격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까요? 롯데는 노진혁이 돌아와도 유격수 자리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난 겨울 트레이드로 영입한 전민재를 중심으로 신예 유격수 이호준에게도 많은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전민재를 영입한 것은 절반의 성공이었습니다. 전민재는 올해 101경기 타율 .287, 95안타, 5홈런, 34타점, 3도루로 생애 최고의 시즌을 치렀습니다.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올스타에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죠. 하지만 뒷심이 부족했습니다. 전민재는 전반기에서 111 생경기 타율, 타공사 76안타, 3홈런, 25타점, 2도루로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지만 후반기에는 28경기 타율, 본지 235, 19안타, 2홈런, 9타점, 1도루에 그쳤습니다. 사실 전민재의 돌풍은 5월까지가 마지막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민재는 5월까지 타율 387, 52안타, 2홈런, 18타점, 1도루를 몰아쳤는데 올 시즌 그가 남긴 95안타의 절반 이상을 5월까지 몰아친 겁니다. 헤드샷으로 인한 부상에도 복귀 이후 뜨거운 타격감을 이어가던 전민재는 6월 타율 던지 2셈으로 무너졌고 7월 타율 G울 11, 8월 타율 던지 67, 9월 이후 타율 292로 좀처럼 뜨거웠던 타격 페이스를 되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역시 주전으로 풀타임 시즌을 치렀던 경험이 없어 체력에 대한 문제점을 노출했습니다. 이는 공격뿐 아니라 수비에도 영향을 미쳤죠. 롯데 내야의 중심에 섰던 전민재의 페이스가 떨어지면서 롯데도 뒷심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실제로 전민재는 전반기를 마치고 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체력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경기를 하다 보니까 반응이 느려진 것을 느꼈다. 이게 체력이 떨어진 거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 결국 롯데가 내년에도 유격수 자리에 대한 고민을 말끔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민재가 풀타임 시즌을 온전히 치를 수 있는 몸 상태를 갖추고 저연차의 뛰어난 수비력을 인정받은 이호준이 한층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오는 19일에는 KBO 2차 드래프트가 열리지만 사실 주전급 선수를 데려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롯데는 지난 2013년 2차 드래프트에서도 FA로 떠난 안치홍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오선진과 최양 등 내야 자원 2명을 데려왔으나 오선진은 입단 1년 만에 방출됐고 최양도 존재감이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박찬호를 외면한 롯데의 선택은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내년 시즌 롯데의 성패를 가를 요소 중 하나로 유격수 자원들의 활약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전민재와 이호준을 믿으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런데 유격수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에서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기록입니다.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는 8년 연속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명장 김태형 감독을 영입했지만 2년 연속 가을 야구 들러리 신세였죠. 롯데 전력에서 아쉬운 부분이 여러 가지 있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이 바로 수비력입니다. 내야, 외야 가릴 것이 없습니다. 올해 롯데의 팀 실책수는 뱀 즈음계로 최다 5위였습니다. 수비율은 범규칙 9로 6위였죠. 지난해는 팀 실책 100주 3개로 최다 2위, 수비율 77로 9위였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기록되지 않은 실책성 플레이나 수비 레인지 등 세부 지표는 리그 하위 수준입니다. KBO가 18일 발표한 3회 KBO 수비상 수상자에서도 롯데 수비의 현주소가 잘 드러났습니다. KBO 수비상은 정규 시즌에서 가장 뛰어난 수비력을 보여준 각 포지션별 선수 1명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10개 구단 단장, 감독과 코치 9명씩 구단별 총 11명, 전체 170명의 투표 점수 75%와 수비 기록 점수 25%를 합산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죠. 올해 수상자는 투수 고영표 KT, 포수 김형준 NC, 1루수 디아즈 삼성, 2루수 박민우 NC, 3루수 송성문 키움, 유격수 김주원 NC, 좌익수 에레디아 SSG, 중견수 박혜민 LG, 우익수 김성윤 삼성이 선정됐습니다. 롯데는 수상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한화, 케야, 두산도 수상자는 없었지만 톱3 후보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데는 9개 부문의 톱3, 총 수분 7명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각 포지션별로 수비 잘하는 선수 3명씩을 뽑아도 롯데는 전 포지션에서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투수, 포수, 1루수, 2루수, 3루수, 유격수, 좌익수, 중견수, 우익수. 개 포지션 어디에도 롯데 선수는 없었습니다. 이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난해도 KBO 수비상 수상은 커녕 9개 부문에서 톱3에 롯데 선수는 누구도 없었습니다. 2년 연속 0명입니다. 롯데 선수가 1제3회 KBO 수비상에서 부문별 톱10에 포함된 건 딱 1번 있습니다. 윤동희가 2023년 1회 KBO 수비상 때 우익수 부문에서 LG 홍창기에 이어 NC 박건우와 공동 2위로 유일하게 톱10에 포함됐죠. 그 이후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롯데에는 리그에서 인정받을 만한 수비수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공격도 중요하지만 야구는 수비 경기입니다. 수비에서 실점을 막지 못하면 아무리 치고 달려도 이길 수 없습니다. 롯데가 FA 유격수 박찬호를 영입하고 싶었으나 자금이 없어 뛰어들지 못한 게 아쉬울 뿐입니다. 박찬호는 1대1 2회 유격수 수비상 수상자였습니다. 그런 선수를 놓쳤다는 건 단순히 한 명의 선수를 놓친 게 아니라 내야 전체의 안정감을 놓친 겁니다. 젊은 유망주들을 육성해서 얼마나 수비력을 끌어올릴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을 겁니다. 육성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김태형 감독에게 남은 시간은 2026 시즌 단 한 시즌뿐입니다. 2년 연속 수비상 톱3에 단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팀. 이게 롯데 자이언츠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정말 육성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하지만 모든 게 절망적인 건 아닙니다. 5번째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그래도 남아있는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작은 빛은 있습니다. 구단이 FA 시장에서 손을 놓은 건 사실이지만 선수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롯데는 내부 전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희망적인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희망은 자매 구단 교류입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자매 구단 배우기에 적극 나섰습니다. FA 영입이 어려운 현실 속 기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는 모양새죠. 롯데는 올해 지바롯데 1군 마무리 캠프에 내야수 전민재와
한태양을 파견했습니다. 차로 1시간 반 거리에 롯데 1군 마무리 캠프가 있지만 조금이나마 선진 야구를 배워오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겼습니다. 2주에 걸친 특훈입니다. 지난해에는 이민석과 정현수가 대상자였죠. 야수가 지바롯데로 파견된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80억 FA 박찬호는 두산의 둥지를 텄습니다. 롯데 내야를 책임질 선수는 전민재와 한태양입니다. 한태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다운 수비 기본기, 움직임에 대해 배워오라는 말씀이 있었다. 무엇보다 놀란 건 현지의 뜨거운 야구 열기였습니다. 지바롯데가 마무리 훈련을 소화하는 미야쿠노죠. 스타디움은 200석이 차에 안 드는 관중석을 가진 작은 야구장입니다. 하지만 친석 연기나 청백전이 아닌 단순 연습을 할 때도 100명 이상의 관중들이 현장을 찾아 선수들을 지켜봅니다. 지바롯데와 한국 롯데 구단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두 선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훈련하는 분위기가 다르다. 방금 전까지 농담을 주고받다가도 훈련이 시작되는 순간 집중력이 굉장하다. 예를 들면 펑고만이 아니라 대시훈련, 달리기를 할 때도 표정이 확 달라진다. 그러면서도 분위기가 밝습니다. 지바롯데 관계자는 수비 연습을 예로 들며 연습은 연습일 뿐이다. 실수해도 웃어 넘긴다. 면서도 다음번에는 더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하다. 반박자 더 빨리 움직이고 한 걸음 더 앞쪽에서 공을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민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엄청난 압박감에 짓눌릴 각오를 하고 왔다. 그런데 분위기가 밝아서 놀랐다. 실수를 해도 다그치기보단 괜찮아. 한 번 더 하면 돼. 대신 이번엔 실수 안 하는 거다. 이런 분위기라 색다르고 좋다. 지바롯데는 유명 피지컬 트레이너를 초빙해 특별한 훈련도 진행했습니다. 기구를 이용해 순간적으로 힘을 모으는 동작을 배웠죠. 훈련하는 시스템도 한층 더 체계적입니다. 박준영 롯데 단장이 부임하면서 가장 초점을 맞춘 분야 중 하나가 자매 구단과의 교류 활성화였습니다. 수준 높은 일본 프로야구 1군과의 교류를 통해 수준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두 번째 희망은 외국인 선수 재편입니다. 롯데의 내년 시즌 외국인 선수 구성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년 연속 안타왕 레이에스는 물론 투수 감보와 벨라스케즈를 모두 내보낸다는 겁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온라인에서 롯데 영입설이 떠도는 선수는 올란도, 헤수스, 아르시아와 호세시리 등입니다. 1994년생인 아르시아는 2025년 실시즌 동안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던 선수입니다. 1년에 13경기에 출장해 타율 0.239, 홈런 90개를 기록했죠. 2023년에는 올스타전에 유격수로 출장했습니다. 타격보다는 수비의 강점을 가진 선수입니다. 아르시아보다 한 살 적은 시리는 2021, 25년 5시즌 동안 메이저리그에서 뛰었습니다. 총 372경기에 나서 타율 0.06, 홈런 53개를 쳤죠. 힘을 가진 선수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홈런 타자이면서 주루와 수비 능력도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야구에서는 2016년 시즌부터 아시아 쿼터제가 시행됩니다. 롯데는 형제 구단인 일본 지바 롯데 마린스의 도움을 받아 선수를 데려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눈길을 끕니다. 호주 출신 타자 에런 화이트필드와 투수 루이스 소프가 롯데의 관심을 받는다는 소문이 나옵니다. 1996년생인 화이트필드는 수비와 주루 플레이가 능한 호주 국가대표 출신 선수입니다. 화이트필드와 동갑인 좌완 투수 소프는 메이저리그 미네소타 트윈스에서 3년간 24경기에 출장한 경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희망은 홍민기입니다. 지난 2020년 신인 드래프트 2차 1라운드 전체 4순위 롯데의 지명을 받은 홍민기. 올 시즌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동안 부상과 부진, 그리고 군 복무 등으로 인해 1군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던 까닭이죠. 하지만 올해는 완전히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홍민기는 최고 100 dim집 26km에 강속구를 던지는 등 올해 26경기에 등판해 2패 3홀드 평균 자책점
3.09를 마크하며 존재감을 폭발시켰습니다. 김태형 감독도 처음엔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모습이었으나 실력으로 필승조까지 올라섰죠. 오랜만에 미야자키에서 만난 홍민기는 근황을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올해 8월 하순 갑작스럽게 자취를 감췄던 홍민기. 당시 2경기 연속 아웃카운트를 단 한 개도 잡아내지 못하는 등 제구에 애를 먹는 모습을 보이자 1군에서 말소됐고 끝내 복귀하지 못한 채 시즌을 마무리했죠. 홍민기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좀 한 번에 온 것 같다. 병원에서는 크게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팔꿈치에 약간의 통증이 있었다. 그리고 밸런스가 무너진 것도 당연히 있었다. 지금은 어떨까요? 홍민기는 말합니다. 지금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100%는 아니라도 비시즌에 잘 준비한다면 올해 중반의 퍼포먼스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번 제대로 1군의 맛을 봤습니다. 홍민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 너무 많은 경험을 했고 배웠다. 많은 응원을 받았다. 과분하지만 이걸 계속 느끼고 싶다. 2군에서는 만족이 되지 않을 것 같다. 내년에는 2군에 있더라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빨리 1군에 가고 싶을 것 같다. 올해 재미도 많이 느꼈고 그 도파민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 같다. 2군에서 1이닝 잘 던지고 내려왔을 때와 1군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내년엔 1군에서 4개월 정도를 뛰는 것이다. 그러다가 좋으면 5개월, 6개월로 늘려나가고 싶다. 도파민 맛을 본 109km 파이어볼러. 이제 2군은 만족 못합니다. 롯데구단은 올해 마무리 캠프에서 나승엽과 고승민을 일본 츠쿠바 대학에 파견해 밸런스와 유연성 등 특별한 훈련을 소화하는가 하면 대만 윈터리그에 김진욱, 박준우 등의 투수들을 파견하는 등 내년 시즌 도약을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렇다 할 외부 수혈이 없는 2026년 시즌. 내부 전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거인 군단의 사직구장에 가을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롯데팬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FA 없이도 우승할 수 있을까요? 전민재, 한태양, 홍민기, 그리고 새로운 외국인 선수들만으로 충분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롯데가 정말 변화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할까요? 2026 시즌 김태형 감독의 마지막 도전. 그 결말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이언츠 팬 여러분, 힘내세요.